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기막힌 일을 당하고 이혼을 했었던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화나고 분통 터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헛웃음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참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제 이혼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그때 당시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친해진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아들과 제가 소개를 받은 거였죠.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아들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국계 기업이 공교롭게 제 친구도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었고 친하지는 않았지만 친구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도 능력 좋고 젠틀해서 평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소개를 시켜줄 때 하셨던 말도 요즘은 워낙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엄마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인데다 네 친구도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 믿을만하지 않겠느냐 였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 어머니분을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보고 친해졌는데 사람 참 점잖고 괜찮다면서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아들도 얼마나 올바르고 괜찮겠느냐 하시는 거였죠. 게다가 능력도 좋고 인물도 나쁘지 않다고 했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더욱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통한 듯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저도 그 남자가 괜찮았고 그 남자도 제가 꽤나 마음에 든 듯했죠. 그렇게 8개월가량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비슷한 데다 양가 부모님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시댁 식구들, 남편 모두 성격이 무난하고 무던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일도 싸울 일도 없이 평탄했어요. 결혼 준비도 평탄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다만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 아이 문제였는데요. 남편과 저는 초반에 가족 계획을 잡을 때 2년 동안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반면 시부모님은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하셨죠. 그래서 1년으로 협의를 하고 1년 뒤에는 아이 가지는 걸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1년까지는 피임을 하고 1년 후부터는 아이를 가질 계획으로 별다른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임신 준비를 시작하고부터 6개월까지는 그래도 천천히 생기겠거니 했는데 1년이 지나갈 때까지도 아이가 안 생기니 그때부터 좀 불안해졌던 겁니다. 시부모님도 좀 다급해 보이시고요. 그래서 결국 난임센터를 가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창 할 때였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2년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난임센터를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려고 알아보던 그때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3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평소에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절을 하고 일을 계속했는데요. 한 5분 뒤에 다시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2번이나 전화가 오길래 이거는 용건이 있는 전화구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현주 씨 핸드폰이죠?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이창석 와이프 맞죠? 그 여자 물음에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난데없이 전화해서 저더러 이창석 와이프가 맞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쎄하더라고요. 네, 누구시냐니까요?
저 창석이 오빠 애인이요. 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크게 말했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당황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서 다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창석 애인이에요. 5년 동안 만났던. 5년을 만났다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8개월 연애하고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자기는 제 남편하고 5년을 만났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순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와, 이제는 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피싱을 하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참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야, 뜨신 밥 먹고 할 짓 없니? 이딴 사기나 치게? 나랑 내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작작 좀 하고 다녀라. 경찰에 확 신고하기 전에.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앉아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걸 싹 적어서 보낸 겁니다. 제 생년월일, 어느 학교 나왔는지, 지금 어떤 회사 다니는지,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까지요. 와, 그거 보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 사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카메라를 향해 브이하는 사진, 술 먹는 사진, 침대 위에서 자는 사진까지요. 그걸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고 이 여자가 정말 내 남편이랑 5년을 만났다고 싶은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결혼 3년 차인데 5년 만난 애인이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애인이 작정하고 남편 사진을 저에게 보내는 그 상황이요. 저는 정신이 어질어질해서 다시 복도로 나왔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사귀는 무슨 저 창석이 오빠랑 5년 넘게 사귀었거든요.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나랑 만났다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겨우 정신줄 부여잡고 물었죠. 근데 나한테 이런 거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이 불쌍해서 보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불쌍해서. 당신 남편 어떤 사람인지 좀 알라고. 야, 이게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창석 결혼한 유부남이야. 너는 이창석이 결혼한 줄도 알면서도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내가 먼저 만났다니까. 그리고 이창석이 결혼하고서도 계속 만나자고 했고. 너 정체가 뭐야? 이창석이랑 어디서 만났는데? 이창석한테 물어보든가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너 뭐야? 너 5년 동안 만난 여자 있었어?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지랑 5년 동안 만났대. 결혼하고 나서도 만났대. 너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진까지 다 보냈어. 이게 다 뭐야? 너 바람 폈어? 제 말에 남편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도 당황한 것 같았죠. 말 안 해? 그 여자 누구야? 저기 현주야, 일단은 너 지금 회사지. 내가 그쪽으로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잠깐만 볼 수 있어? 남편이 온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뭔지 남편에게 직접 들어야겠더라고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정신이 다 어질어질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급체한 것 같다면서 병원을 좀 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회사를 나왔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밖에서 할 말 아니니 그냥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꿈꾸는 것 같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설마 내 남편이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들까지 봤음에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20분 정도 뒤에 남편이 헐레벌떡 왔어요. 자기야, 많이 놀랐지? 저는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이 여자는 누구며 나한테 이런 사진은 왜 보내는지, 왜 지가 5년이나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지.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말해.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나 바로 법원 갈 거니까.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막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여자 누구야?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말 안 할 거지?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다 얘기할게, 다. 바른 대로 말해. 이름은 손정은이고 나이는 나보다 3살인가 어려. 뭐 하는 여잔데? 술집 여자야? 작은 맥주집 운영하는 여잔데, 거기서 만난 거야? 자기랑 만나기 전에 총각 때. 그때 만나서 사귀던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여자랑 만나면서 나랑도 만나고 결혼도 한 거야? 양다리? 그러자 남편이 막 손을 휘저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사귄 건 절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걔는 단순히 그냥 파트너였어. 뭐라고? 파트너. 파트너라니? 잠자리 파트너. 사귄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미쳤어? 그런 애라? 그냥 적당히 파트너로 만났던 앤데.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건실하고 착실한 제 남편에게 숨겨둔 잠자리 파트너가 있었다니요. 진짜 기절 초풍하겠더라고요. 미쳤어? 그리고 어쨌든 나랑 만나는 동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 계속 만난 거네?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난 거 맞잖아. 아니야. 자기랑 사귀고 한 1년 정도 안 만났어. 그때 끝났어.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났단 말이야?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다시? 그게...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기분 나쁘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신혼재미가 한창일 그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연락해서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네. 나한테 무슨 불만 있었어?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한 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결혼하고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했다고? 정확히는 걔가 먼저 연락 왔어. 근데 나도 뿌리치기가 좀 힘들었던 거고. 왜? 왜 뿌리치기가 힘들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 일단 알겠고.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거 보내는 거야?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걔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거든.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 나한테 이런 걸 보냈다. 그런 것 같아. 사실은 걔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데. 뭐라고? 걔도 만나던 남자가 따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걔랑 나랑은 정말 단순한 잠자리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근데 걔가 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근데 지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나한테까지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와, 얘 미쳤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나도 정신 제대로 든 거야. 사랑하는 현주 너를 두고 내가 뭔 짓을 했나 이제 깨달은 거지. 남자들 왜 살면서 미친 짓 한 번씩 하잖아. 나도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야, 그만 만나자. 우린 끝이다 그랬더니 얘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자기한테 그런 걸 보낸 것 같아. 이 여자가 내 연락처, 이름, 정보도 다 알던데. 그런 건 뭐야? 네가 알려줬니?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지가 내 핸드폰 훔쳐보고 몰래 알아본 거겠지. 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 제정신 아닌 여자랑 5년이나 그러고 다닌 너는? 네가 총각이면 말도 안 해. 너 유부남이야. 알지.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정말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지 뺨을 철썩철썩 때리는 겁니다. 너무 생쇼인데 그때는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눈물나서 그만하라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나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뒤돌아볼 것도 없이 헤어지는 게 맞는데 그때는 너무 갑작스럽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창 사이 좋고 너무 알콩달콩 지내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저에게 빌었습니다. 평생 저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시작부터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속여왔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느냐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헤어지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뛰어내리니 많이 하는 소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제 앞에서 서럽게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고 저도 바보같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면서 못난 자기를 제가 한 번만 용서하고 품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더군요.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속인 것도 맞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여자랑 만난 건 맞는데요.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진심이 조금도 없었고 그저 잠자리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었다고 하니까 마음은 없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만 딱 한 번만 봐줄까? 용서해줄까? 싶었어요. 미움과 분노가 있을지언정 저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무 잘라내듯 싹둑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딱 한 번은 덮어줄까? 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물론 내가 이걸 과연 덮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딱 한 번은 넘어가 줄까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남편에게 넘어가 준다고 말은 안 했고 여전히 각방 쓰고 냉랭하게 지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용서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그 여자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열받더라고요. 왜 자꾸 전화해요? 오빠랑 안 헤어질 거예요? 대뜸 저러는데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네가 뭔데 헤어지라 말아요? 오빠랑 나랑 5년이나 사귀었다는데 그걸 알고도 안 헤어지고 싶냐고. 사귀긴 뭘 사겨. 너도 따로 남자친구 있었고 둘이서 무슨 잠자리 파트너 딱 그거였다며. 뭐라고? 이창석이 그렇게 말해? 그래. 둘이서 딱 그 정도 사이인데 그만하자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문자 보낸 거라며. 이창석도 진짜 미친놈이지만 너도 어지간하다. 그렇게 살고 싶니? 자존심도 없어? 남자에 미쳤어? 그래서 안 헤어지겠다고? 그래. 며칠 전에 이창석 술 처먹고 집에 들어왔지? 그러는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날 나랑 술 먹었어. 나 때문에 이혼하네 어쩌네 원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 찾아와서 술 먹고 그러다 갔어. 그리고 우리가 술만 먹었겠니? 그 순간 저는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한테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던 그날까지도 남편은 그 여자랑 같이 술을 먹었고 모텔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처음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만큼의 충격이 전해졌죠.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그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잠자리 파트너든 뭐든 이창석은 나를 못 잊어서 온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하지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의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 놈은 저랑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을 하며 이 여자를 만났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배신했고 하도 눈물로 질질 짜며 용서를 빌길래 딱 한 번 덮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울고불고한 그날까지도 이 여자랑 있었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다는 말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구나 깨달았죠. 이혼해야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더는 못 산다. 그렇게 확고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이혼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 보니 저와 남편이 이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더군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당장은 이혼남 되기 싫으니 저 붙잡고 울고불고 하지만 제가 막상 이혼해 준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한 얼굴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결국 상처 있고 힘들고 괴로운 건 오로지 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참을 수 없이 분통 터지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땐 하더라도 이 인간들도 깨지게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아주 더럽게 깨지게 만들어야겠다. 이를 갈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저는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리의 케이크랑 꽃다발을 사들고요. 제 눈치를 막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사왔다고 냉장고에 둘 테니 나중에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그때 각방을 쓰고 있던 참이었고 되도록이면 내 결정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말을 걸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렇게 말한 거죠. 내 앞에서는 저렇게 반성하는 척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선 아직도 그년이랑 뒹굴고 다니네 생각하니 입에서 쌍욕이 절로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한숨 한번 내쉬고 일어나 앉았죠. 그리고 최대한 분노의 감정을 빼고 말했습니다. 배고프네. 그거 들고 와서 같이 먹자. 그 전까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자리를 피하던 제가 갑자기 케이크를 같이 먹자고 하니 남편도 좀 놀라더라고요. 배고파? 밥 안 먹었어? 밥 생각은 없어. 그거나 그냥 먹자. 아, 그래. 내가 준비해 올게. 좀만 기다려. 그러더니 신나서 주방으로 가서 접시랑 포크를 챙겨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케이크를 잘라서 주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되겠어? 자기도 먹어. 제 말에 남편은 제 기분이 풀린 줄 아는지 씩 웃더라고요. 그럴까? 그러면서 케이크를 함께 먹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저기 기분 좀 풀린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그래, 물론 분통 터지고 너무 기막힌 일 맞아.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것도 맞고. 근데 솔직히 그러기엔 내가 아직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제 말에 남편은 눈썹을 팔자로 하고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현주야, 미안해. 나도 그렇지. 나도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혼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 말에 남편은 화색을 띄었습니다. 현주야,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저를 안으려고 하길래 제가 확 밀쳤습니다. 용서해준다고는 안 했어. 일단 보류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근데 나 지금은 자기 못 믿겠어. 이래놓고 또 뒤에선 그 여자 만나려고?
내가 그럴 리가 있어? 미치지 않고서야. 미친 짓 했잖아, 여태까지. 아, 그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뭘?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지금 전화해. 걔한테? 왜? 전화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쌍욕을 모두 다 퍼부어봐. 적당히 해선 안 돼. 적당히 하는 걸로는 안 봐줘. 걔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어디 기분 더럽게 해봐. 그 정도는 해야 그 여자랑 끝났다는 거 알겠고 나도 마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내 앞에서 그 여자랑 끝났다 어쩐다 입 터는 걸로는 안 되지. 내가 뭘 믿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통째로 나를 속여온 사람이 바로 넌데. 현주야, 이제 안 그런다니까. 나 걔 번호도 아예 지우고 차단할게.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아예 상종 안 하면 되는데. 참나. 싫음 관둬. 내일 이혼 서류 받아올 테니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식겁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아니야, 할게. 해. 내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 켜서. 적당히 할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너랑 다시 살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좀 곤란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폰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 여자가 전화 받으면 바로 쌍욕부터 해. 어? 내 말 못 알아들어? 여보세요 어쩌고 하지도 말고 바로 쌍욕부터 퍼부으라고. 알았어? 그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고 저는 폰을 뺏어다 테이블 위에 올려서 스피커폰을 켰어요. 잠시 후 그 여자가 받더군요. 어머, 오빠! 그때 남편이 바로 외치더라고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뭐라고? 못 들었냐? 이 먹 같은... 하면서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끔 보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전화해서 쌍욕을 막 퍼부으니까 그 여자도 처음엔 미쳤느냐, 술 먹었냐, 왜 이러냐, 옆에 와이프 있느냐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하라고 눈짓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육두문자는 다 퍼붓더라고요. 그랬더니 듣던 그 여자도 열받았는지 갑자기 이 신발놈이 어쩌고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지도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갑자기 막 먹 같은 연놈이 어쩌고 걸레 같은 니은이 어쩌고 신발이 어쩌고 하면서 서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진짜 웃긴 게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시켜서 억지로 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온갖 쌍시운 욕을 듣고 비하 발언은 들으니 남편도 눈이 도는지 나중에는 진심으로 서로 욕을 퍼붓고 싸우는 겁니다. 그 여자도 꼭지가 돌았는지 악까지 질러가며 욕을 퍼부었고요. 네가 꼬셨네, 내가 꼬셨네. 너 같은 인간은 그냥 먹고 노는 용이네. 잠자리 스킬도 거지 같네 어쩌네. 하여튼 정말 듣고 있으니 귀가 더러워질 정도로 온갖 추접스러운 욕을 서로 내뱉는데 5년이나 만나고 서로 잠자리 파트너였다 보니 더더욱 여가 없고 더러운 인신공격까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남편놈도 얼굴 시뻘개져서 쌍욕을 퍼부으면서 내가 총 맞았냐고, 이혼을 해도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하겠느냐고, 쪽팔려서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먼저 통화 종료 버튼을 팍 누르더니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면서 주방으로 가 물을 마시더라고요. 여전히 신발 거리면서요. 저는 그 꼬라지와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기더라고요. 제가 시키긴 했지만 둘이서 저 정도로 상스러운 욕 배틀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겨우 진정이 됐는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니 그대로 담배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편 폰으로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그 여자였죠. 남편한테 쌍욕 먹고 열받아서 전화를 다시 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안 받고 냅뒀죠.
잠시 후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 여자에게 용문자 보내라고요. 남편은 방금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아, 그 여자한테 욕해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기분이 너무 못 같으니까. 실은 관두던가.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퍼부었던 그 수많은 욕설을 써서 보낸 거죠. 저한테 확인까지 받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전화가 왔는데 저는 남편 폰에서 거절 누르고 전화번호도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내가 차단해놨는데 행여나 차단 풀고 그 여자랑 또 연락하는 거 들키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한 번은 봐주는데 당분간은 그래도 각방 쓰자고 했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 어디 쌍욕 퍼붓고 싸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 남편을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시했죠.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가 뭐가 온 줄 아시나요? 태아 사진인 겁니다. 그걸 보는데 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이창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손정은이 니애 임신한 거야? 어? 나한테 태아 사진 보냈네. 그게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직접 봐.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바로 태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거 지금 아니야. 예전이야. 아기는 이미 지웠어. 뭐라고? 아니, 그게 전에 애 가졌다고 했었는데 지웠거든. 합의하에. 저는 그 말을 보고 태아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작게 날짜가 나와 있는데 정말로 1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자가 남편을 임신까지 했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둘이서 가지가지 했네. 아니, 근데 걔는 왜 그걸 너한테 보냈대? 내가 떨어져 나가라고 보낸 거겠지. 그게 아니라 어제 싸워서 엿먹으라고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자가 임신했던 것도 맞잖아? 진짜 둘 다 대단하다. 나 생각 바뀌었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가 이 꼬라지까지 보고 너랑 더 살 수는 없어. 현주야, 그건 아니지. 한번 봐준다며. 그건 어제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저는 그대로 전화 끊었고 시부모님에게 그 사진 보냈습니다. 어머님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뭐야 현주야. 너 임신한 거니? 아니요 어머님. 그거 저 아니고요. 남편이 무려 5년간 만났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거예요. 그 여자가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저 이혼할 겁니다. 아니 현주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겨우 제 마음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태아 사진 보내는 바람에 제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고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죠. 저는 시부모님의 연락 다 차단하고 그대로 짐 싸서 친정으로 왔고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미쳤냐 돌았냐 욕을 퍼부은 모양이고 시부모님과 신우는 그 여자 가게 가서 뒤집어 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 일로 앙심을 품고 남편 회사에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제 남편이 지랑 놀아날 때 주고받은 추접스러운 문자들과 마지막에 남편이 쌍욕 문자 보낸 것까지 인쇄해서 회사 가서 뿌렸답니다. 남편 회사 뒤집어졌고 남편은 그 여자더러 경찰 부른다고 하고
결국 그 여자랑 남편 놈은 몸싸움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니 어쩌니 하면서요. 남편은 회사에서 건실하고 젠틀한 직원으로 꽤나 평판이 좋았던 것 같은데 상간녀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뒤집어 엎었으니 그 회사가 들썩일만 했겠죠. 저는 그 얘기를 친구에게서 전해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꽃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둘 사이는 박살내고 싶어서 쌍욕하라고 시킨 건 맞는데 남편과 상간녀는 정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상간녀네 가게 근처도 불륜녀로 소문 다 나고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 내에서도 소문 쫙 퍼지고 남편 이야기로 한동안 시끌시끌 했다더라고요. 남편 지도 쪽팔린 지 한동안은 휴가 쓰고 안 나오다가 겨우 나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결국 반차 쓰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만두던지 이직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뒤로 꾸역꾸역 한 달 정도 더 다니다가 결국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래도 뻔뻔하게 장사 계속 하는가 보고요. 저는 그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혼소송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미안하다 어쩐다 사과했지만 사과한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할 생각이니 그만 질척이라고 단호히 뜻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요. 그 상간녀도 따로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한테 제 남편과의 관계를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헤어졌으니 저희 남편더러 너도 헤어지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한 모양인데 저희 남편은 그럴 생각 없다고 오히려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저한테 사실을 다 밝힌 거였죠. 저 이혼시키고 제 남편 뺏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둘은 서로 완전 원수지간 된 거였습니다. 둘이서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인데 그냥 서로 거두게 냅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결혼 3년 차인데 남편에게 5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떠올릴 수 있지. 그때의 저는 처음 느껴보는 분노와 감정을 느껴야 했죠. 저는 결국 위자료 받고 이혼을 선택했지만 어쨌든 그것들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망하게 만들고 그나마 억울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 끝이 난 것 같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게다가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상신이 도왔나 봐요. 제 앞에선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 척 뒤에서는 뻔뻔하게 외도를 즐겼던 이중인격 전남편. 그따위로 살고 싶거들랑 재혼해서 괜한 여자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제발 혼자 살길 바랍니다. 욕먹고 아프고 유병장수하면서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